안녕하십니까, 번영로 TV입니다. 네, 오늘도 완주신문에 우리 유범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이슈도 고아토산에 관련된. 예, 저번에 2주 전에 이제 나왔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포착은 했었는데 그 뒤로 추가 취재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주신문에는 기사화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고아토산 총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전하면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그 놀람에 비해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많은 이슈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많은. 예, 근데 저기 지역에서는요, 지금 저번 주, 저저번 주 상당히 좀 뜨거웠어요. 뜨거웠군요. 네, 그 일단 첫 번째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군정 질문도 했었고, 이제 직접 군수님한테 그러면서 좀 되게 따갑게, 아주 억세게 좀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굉장히 좀 열띠였고, 그때 방청객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방청객이 꽉 찼었어요. 방청석이 아마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꽉 찬 거는. 정말 이게 생활 밀접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완주의 이 고아토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비봉면, 원래 비봉면 백도리에 고아토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금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고아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아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고아토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백도리에 묻혀 있는 거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될 정도로 어떤 환경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예요. 일단 거의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150배 이상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비소, 시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청산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먹고 뭐 독극물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고아토 그 토질 안에서는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감이 굉장히 좀 순화되어 있는데, 폐기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쓰레기를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나누는데, 그 산업 폐기물에서도 좀 나은 거는 일반 폐기물, 그리고 제일 이건 좀 어떤 유해성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관리 지정,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로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혹시 바이러스나 굉장히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위험성도 있고, 성면 혹시 아세요? 예전에는 천장에 막 성면, 그 성면이 그 아주 작은 입자여서 그 1급 발암물질이에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환경의 유해성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고아토가 지금 사실 저기 백도리에 묻혀 있는 거를 이번에 그 연구했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분류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잘 고아토 하면 막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특히 그때 그거를 묻었던 업체에서는 일종의 뭐 복토제다. 우리 복토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덮는 흙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뭐 그런. 그러니까 뭐를 덮는다. 막연하게 그냥 흙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토에 대한 정의나 그 개념 자체를 먼저 잡고 이걸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비봉면 백도리뿐만이 아니라 그 완주에 고아토산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봉 백도리야 이제 워낙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여기 천하의 요새다 할 정도로 정말 골짜기였는데, 이번에는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어디죠? 거기가 이제 우리 산업단지라고 하는, 완주 산업단지라고 하는 둔산리에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살거든요. 이 정도 밀집 지역이 전주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라북도에서 그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이 사는 곳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곳 옆에 이 문제가 됐던 고아토산이 또
딱 하나 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이미 많은 뭐 침출수가 배출이 아니 그거에 대한 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한 번도요? 네. 그게 이번 그 존재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쪽 봉동은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편인데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런 게 설마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사는 옆에 있었을 줄이야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심각하지만 저번에 지도로 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어쩌면 다행히도 그 지역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개울천 이런 흐름으로 조금은 피해가 덜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딱히 일단 또 그러지도 않나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었었어요. 2004년도에 허가를 2004년에? 받았던 건데 이게 원래 그때 기한이 2014년까지 해서 산업 폐기물을 싹 묶고 종료가 된 폐기물 매립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다시 허가가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폐기물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복토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흙을 덮은 거죠. 근데 그 흙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런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 고아토로 덮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덮는 거에 대한 높이의 기준이 없어요. 뒤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이제 그 덮어서 높게 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좀 뭐 오픈을 하셨지만 오픈이 돼도 되나요? 이건 사실 많이 알려져야 제가 볼 땐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주민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오픈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을 때 그 지역이 사는 거지. 지금까지 사실 비봉 그 백돌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적당히 대충 야 이거 쉬쉬하자 덮고 덮다가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덮어봐야 우리 후세한테 짐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거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결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야 이거 당장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하는 게 해결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이거 어떤 식으로든 또 이런 소문이라는 게 왜곡되고 변질돼서 퍼질 때는 굉장히 그 더 심각한 그 효과로 다가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확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지역민들한테도 저희 주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고아토가 뭐 얼마나 매립이 돼 있는지 그 좀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비봉면 백돌이는 공식적인 서류상의 기록입니다. 거기는 62만 톤. 와.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묻혔다고 지금 보고 있죠. 그 뭐 이제 그때 관주군의 조사 특위에서 추정하기로는 실제 한 100만 톤 정도 묻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그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분 차원에서도. 그리고 여기 그 봉동에 있는 그 산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32만 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32만 톤 정도가 있다. 근데 그 이제 제가 그 완주신문에서 기사로 썼는데, 근데 추가 매립 의혹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뱀해산이 이렇게 있고 뱀해산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고아토 산이 조그맣진 않죠. 고아토 산이 그 제2의 그 뱀해산이 만들어진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 산이 있고 요 고아토로 만들어진 이 매립장 이 사이가 이렇게 골짜기처럼 돼 있는데 여기도 메웠어요 지금. 골짜기까지 메워졌군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법적으로 공원 부지예요.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업 계획서서는 여기를 어떤 뭐 이런 그 붕괴 위험이 있어서 여기를 메꿔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가된 적은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아토로 메꿨으면 이거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상으로는 여기를 흙으로 메꿨다라고 주장을 했나 봐요. 그 담당자분들도. 근데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 고아토로 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 면적이 이 전체 폐기물 매립장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 감안했을 때 40만 톤에 육박한다고 봐도
거의 네, 40만 톤까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총 4단으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 고아토가 사업 계획상 이게 한 단당 5m씩으로 잡았대요. 네. 근데 뭐 이제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5m가 더 되는 것 같다, 한 단당. 한 7m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건 정확한 측량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겠지만 그 소문이 맞다면은 거의 4단 같지만 한 7단 정도까지 쌓은 느낌이 들어볼. 5, 6단가는 그 예정보다 더 혹시 많이 쌓인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폐기물 사업이라는 거는 많은 양을 갖다가 매립하면 할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확한 측량 같은 것도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그 매립장 대표가 전직 그 얘기들도 좀 사실 이거는 그 이상의 팩트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 매립장 대표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분들한테 주는 좀 뭔가 혼란스러운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분이 대표세요. 근데 제가 그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밸리라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저기 비봉의 보은 매립장 보은이라는 회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고아토를 들여온 회사는 별도로 있어요. 익산에 다른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 법인을 만들고 이 회사에서 그 고아토를 들여와서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그거는 비봉면 백돌이도 같은 방식이고 여기 봉동도 지금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그 소위 좀 막말로 얘기해서 그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근데 그 더군다나 그러한 거에 대한 대표가 전직 경찰이었던 게 더군다나 지금 저 분이 익산경찰서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고아토가 들여온 업체가 익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죠. 혹시 그 전에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았냐 이 정도의 이런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직 경찰이시던 매립장 대표가 지금도 대표니까 이걸 뭔가 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근데 여기는 좀 그 예의가 다른 게 뱀해산 같은 경우는 여기 봉동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규모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일단 높이가요 20.5m예요 서류상. 근데 20.5m면은 우리 아파트로 봤을 때 8층 높이에 해당되거든요. 아파트 보통 하나가 2.6m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 이제 그런 규모인데 이러한 그 규모의 거를 이게 여기에서는 여기는 원래 관리형 매립 시설이라 폐기물이 와도 괜찮아라고 완주 군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자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 건데 고아토는 그냥 복토제 개념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산업 폐기물을 묻고 그 위를 흙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폐기물 관리법상 이걸 덮는 소재로는 고아토를 써도 돼요. 이렇게 보면 합법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고아토가 관리형 매립시설에는 복토제로 쓰여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침술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 그 가스 분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지금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토에서 발생하는 어떤 침출수라든지 가스가 흙을 이렇게 덮었을 때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가 돼요. 대응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걸 내줬어요. 단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토제로는 쓰일 수 있어요. 흙을 덮는. 하지만 다른 개념이 있어요. 성토라는 게 있어요. 흙을 쌓는 개념, 덮는 게 아닌 쌓는 개념인 성토제로는 고아토를 쓰면 안 돼요. 이거 좀 전문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복토에는 오케이인데 성토에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전문 용어로 쓰면은 그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은 R7-1, R7-3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복토제와 성토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고아토는 복토제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성토제로는 안 돼요. 제가 환경부에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성토제는 사용이 안 됩니까? 복토로는 가능한데 자, 고아토 같은 경우는 그 유기물질, 유기성 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침출수나 가스가 분출하다 보면 부피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성토라는 건 말 그대로 집안이 어떤 기반 시설을 얘기를 하는데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스가 빠지면서 축소되고 하면은 그 침출수 같은 경우 이제 물길이 생기면서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토제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완주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고아토 산 같은 경우 성토로 봐야 됩니까? 복토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쌓아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2014년도에 완주군에서 그 비봉 보훈 매립장에 대해서 그걸 환경부에 질의를 해요. 네. 요거 이렇게 해도 되냐? 예. 그랬더니 그때 환경부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복토의 개념으로 보이질 않는다. 이거는 폐기물을 매립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건 위법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보내와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봉동에 있는 뱀해산도 저렇게 산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거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라서 고아태를 복토제로 써서 괜찮다라는 완주군의 답변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거는 그 정밀하게 어떤 환경부나 이런 법적인 전문가들이랑 검토가 필요할 건데, 네. 지금 제가 일단 취재한 바로는 이건 성토로 봐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이건 불법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해야 맞는 거죠. 예. 원상복귀라 하면 다시 가지고 딴 데다가 말 그대로 그냥 복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지금 관련법에 허점이 있냐면은 복토를 하는데 복토에 대한 높이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지금 네. 악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빈틈을 노려서 좀 더 쌓아 버렸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산을 만들었죠.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과연 이게 복토라고 봐야 되냐 성토라고 봐야 되냐 봤을 때 산을 만들었는데 이건 성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네. 성토라는 건 쌓는다는 의미고 복토라는 건 덮는다는 의미인데 산이 만들려 있어요. 산으로 덮었다. 네. 이건 너무 그러니까요. 억측이죠. 네. 빨리 이게 올바르고 아주 세밀한 그런 기준이 다시 한번 정립돼 가지고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붕괴 위험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러니까는 환경부에서 이걸 성토제로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붕괴 위험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에 빗대서 설명해 보면은 지금 봉동 뱀해산뿐만 아니라 그 비봉에 있는 백돌이조차도 붕괴 위험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나 이런 데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붕괴 위험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침출수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 부분을 지금 막는 부분에서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지금 나오는 침출수를 임시방편으로 계곡물과 분리시키고 그걸 모아서 위탁 처리하고 그 지금 뱀해산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는 정도의 그 부분만 있고 끼끝에 거의 차수막 설치 그러니까 그 HFPR인가 뭐 그런 차수막이라서 두께가 좀 두꺼운 어떤 그걸로 이렇게 그 두꺼운 비닐 같은 건가 봐요. 그걸로 이렇게 덮어서 우수로부터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 건설 쪽에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지금 묻혀 있는 게 몇십만 톤인데 이게 아무리 견고하다고 그래도 겨우 2-3cm의 비닐막으로 이게 만약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뒤틀리면서 붕괴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버텨주겠냐 이거죠. 붕괴가 되면 이 산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산사태처럼 산사태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그렇게 났을 때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려서 흘러내리는데 밑에서 이제 터지면서 근데 그 지금 비봉 백돌이도 그렇고 백돌이는 보매립장도 그렇고 뱀해산 쪽에 있는 이 뱀해산 그 매립장도 그렇고 인근에 하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연 물론 제가 걱정하는 게 기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경부에서 성토제로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이라는 거는 진짜 만에 하나라는 굉장히 적은 그 확률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미연의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맞습니다. 일이지 그럴 가능성이 몇 %나 되겠냐 하고 놔두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재난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 확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발생해 버리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사고는 항상 적은 확률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진단 그리고 어떤 그런 토목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뱀해산 산 만들 때도 토목적인 어떤 그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묻히는 매립하는 토양에 대한 연구가 과연 있었냐. 그게 고아토였을 때도 그게 맞는 이야기냐. 빈틈이 분명히 있었고 그 빈틈이 악용이 됐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주군에서 문제가 됐던 이 고아토 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의 유해성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게 합법이었냐.
예. 이게 불법이었다면은 당연히 원상복귀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처벌도 받고. 그렇죠. 네. 성토나 복토냐 이것만으로도 지금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된다면은 업체 측에 원상복귀를 명령을 하는 게 네. 행정에서는 가장 그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일 텐데, 물론 업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는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 뒤에 가서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뭐 저쪽에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나 조사 특위에서도 그러니까 완주군 측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귀 명령을 빨리 내려라. 네네.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왜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얘기하면은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행정 복귀 명령을 먼저 내리고 네네. 그리고 그 관련 업체에 대한 뭐 가압류 문제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사 특위나 이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주군이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발빠르게 못 움직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아쉽다. 그리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왜 안 하시냐?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안 하시나요? 예, 네.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한번 또 알겠습니다. 계속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뭐 사연은 있을 텐데. 재미나 뭐 좀 아니 뭐 이렇게 또 심각한 어떤 현수막도 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현수막은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 대책 빨리 세워라, 해결해라 라는 현수막이 먼저 그 비봉명과 그 봉동읍 쪽에 많이 걸렸습니다. 한 뭐 수십 장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뭐냐면은 그 비봉면에 딱 한 장 걸렸었어요. 그 현수막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은 좀 정치적인 어떤 공방 문제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군수 탓이냐 전직 군수 탓이냐 뭐 그런 현수막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인데. 누가 달았을까요? 아니 어디 그쪽에 비봉면 어떤 청년회에서 달았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뭐 군청에서 들었다. 그래 그럼 그 좀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실이 맞는지 했더니 확인 안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실 확인을 안 해보시고 어떻게 잘못하면 이런 거는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로 가면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 허위사실 유포로 많이 걸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뒤로 자기들이 어이구 잘못 알고 그랬다고 그러고 바로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 방법은 나와 있어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원상복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결국 이거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주연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고아토를 들여온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빨리 하면 되는데, 그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지금 와서는 뭐 어떤 군수 때 탓이냐, 누구 군수 탓이냐, 이거는 저는 사실은 말단적인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중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나가서 문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냥 주민 한 사람도 좀 안타까워서 그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빨리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고 또 뭐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빨리 뭐 소송할 건 소송하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벌이 이거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 담당 공무원분이나 뭐 이렇게 연계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수사로 밝혀질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을 어떻게든 살려야죠. 저 지금 고아토산이 제가 볼 때는 불법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돼 있는데 이거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양 얼마가 묻혀 있느냐부터도 지금 제대로 측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하고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중에 말씀하신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완주 군에 입힌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려면은 지금 업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행정 대집행을 해서 할 때는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세금이 정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완주군 예산의 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액수가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완주군이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사라든지 뭐 들리는 좀 루머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그 저번 주에
이 사건 지금 담당하시는 저기 수사관님을 직접 뵀어요. 사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네. 경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네. 무슨 원래 광수대에서 이거를 사건을 다루다가 일선소로 보냈네.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다 루머였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수사관님께서도 방향을 이렇게 제대로 잡고 의지가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도의 한숨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소문들, 누가 뭘 얼마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밝혀지는 사실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루머에 저도 약간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방향도 제대로 잡고 계시고 근데 다만 또 감사원에서 지금 또 감사 청구까지 해서 행정에 대한 실수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밝힐 것 같아요. 그 조사특위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지금 감사원 청구한 게 지금 그것도 거의 한 2주 다 돼가거든요. 이달 안에 일정을 잡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일정이 잡히면은 또 바로 그 부분도 밝혀질 것이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빨리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취해 주셔서 국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 환경에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처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또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투명해지고 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어떻게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 이렇게 그래도 이제 번영뉴 TV라는 또 다른 어떤 이런 플랫폼이 있어서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완주신문 통해서 뭐 SNS 이런 거로는 좀 알리곤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장 대표님 이런 식으로 영상 잘 찍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주민분들에게 좀 알려줘서 결국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모여야 행정도 움직이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 사회가 개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감사원 같은 데서도 보다 과연 정말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저렇게 많이 사는 옆에조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저도 충격입니다. 주민들이 몰랐대요. 거의 악취가 났는데 그게 악취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제가 기사에서는 다뤘는데 오늘은 말씀 못 드렸는데 엉뚱하게 옆에 있는 공장에 이제 오해 받았던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주민분들이 또 환경 감시단 활동까지 했었대요. 근데 못 찾죠. 근데 실제 그래서 뱀해산 위에 가서 그걸 묻는 걸 보셨대요, 이분들이.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이분들은 이게 그냥 흙으로 묻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토가 이런 위해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대요. 그래서 거기 탈취제 잘 뿌리나 안 뿌리나 그냥 이것만 감시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기관에서나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라도 그런 어떤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또 중요한 이야기들 이슈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나오셔서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완주신문 유검수 기자님과 함께 이 심각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